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 전립선 비대증은 많은 남성이 말 못하고 끙끙대는 일상의 고민거리입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 의료톡톡에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작은 크기의 장기 전립선. 남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로 정액의 30% 이상을 만드는 등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고요. 그로 인한 문제들이 수많은 남성을 괴롭히고 있어서 전립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남성의 경우에서 나이가 들면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사례가 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그 발병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커지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35세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 50대 남성의 50%, 60대의 60%, 80대 이상에선 90% 이상에게 유발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발병 시기가 조금 다를 뿐 그 누구도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요즘 들어 소변이 자주 마렵고요. 잔뇨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소변 보실 때 배에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소변이 좀 늦게 시작되진 않으신가요? 아랫배에 자주 힘을 주고요. 요즘 들어서 소변 주기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하는 의문이 든다면 자가 진단을 함께 해보세요. 최근 약 한 달 동안 소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수화하면 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 전혀 없음은 0점, 5번 중 1번은 1점, 5번 중 2번은 2점, 3번은 3점, 4번은 4점, 거의 항상 그렇다면 5점을 더해줍니다. 첫 번째, 배뇨 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을 받는 경우는 5번 중 몇 번? 두 번째, 배뇨 후 2시간 내에 또 소변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 세 번째, 배뇨 중 소변 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힘을 주면 나오는 경우는요? 네 번째,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다섯 번째, 배뇨 시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느낀 경우. 여섯 번째, 소변이 마려운데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경우는 5번 중 몇 번? 일곱 번째, 밤에 자는 동안 몇 차례나 깨어서 소변을 보나요? 모든 점수를 더한 결과 8점 이상이라면 전립선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의 세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지며 이에 따라 소변 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증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화에 따른 증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방광에 힘을 주면서 소변을 보게 되어 방광 기능까지 약해져 빈뇨, 잔뇨감, 야간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소변 이상 증상으로 비뇨기과에 방문하게 되면 우선 병력 청취 및 신체 검사를 시행. 그리고 혈뇨나 단백뇨, 요로 감염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소변 검사도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 혈액 검사,
초음파를 통해 전립샘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검사도 시행되며 방광과 전립샘의 기능을 평가하는 요속 검사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이상 소견이 보이면 방광 내시경, CT, MRI 등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샘에 대한 고민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서 다양한 배뇨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 빠른 진단을 받는 게 치료도 쉽고 경과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진행된 단계에서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시행된다면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고 더 악화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전립샘 비대증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초기에는 약물요법을 통해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골반 기저근 운동, 방광 훈련, 시간 배뇨 훈련, 바이오 피드백 등의 행동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도 병행합니다. 수술적 치료법으로 과거에는 전기 소작술로 좁아진 전립샘을 넓혀 주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요법은 요도를 넓혀주는 교감신경 차단제와 전립샘의 크기를 줄여주는 호르몬 제제가 대표적인 약물이고 추가적인 증상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약물로 증상이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최소한의 출혈로 치료가 가능하고 국소 마취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전립선 결찰술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립샘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체중이 늘지 않게 관리, 특히 내장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또 채소나 과일, 생선의 섭취를 늘리고 육류 섭취는 줄이기. 덧붙여서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립샘 비대증이 있으면 과음을 하거나 콧물 감기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심해져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립샘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도 초기에는 전립샘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만 있거나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립샘에 대한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변 보는 것이 불편해져도 나이 먹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늦추다 보면 전립샘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방광이나 신장의 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상의 불편감은 물론 합병증의 위험까지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전립샘 비대증.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이 전립샘의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전립샘 비대증의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